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와 하는 원자력 X파일 세 번째 방송입니다. 오늘은 한빛 원전 4호기가 5년째 지금 정지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원자력계의 시각과 그 사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거를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논단, 문화일보에서 한빛 4호기가 5년째 방치되어 있고 이것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책임이다 하는 기사가 나왔고, 특히 조선일보에서는 안전하다는데도 문정부에서 한빛 원전 4호기를 5년째 정지하고 있다. 이것은 탈원전 때문이 아니냐. 즉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했는데도 재가동을 않고 검증과 재검증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경남연기 콘크리트에서 부식이 생기고 또 이로 인해서 공급 문제가 조사가 되면서 점점 확인이 되고, 그로 인해서 140개의 틈을 발견했지만 정비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근데 보수를 하지도 않고 검증과 재검증만 반복하고 문제 없다, 안전성에 문제 없다라고 결론에 도달해도 재가동을 안 하고 원하는 다시 경남연기 상부돔 그거를 검사를 또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언제 가동할지 모르겠다.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발전을 못해서 발생되는 손해 이런 것들이 엄청나고, 그다음에 지역에도 그로 인한 지원금도 굉장히 작게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지역 지원금도 수백억에 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한빛 원전 3, 4호기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산화해서 미국에서 기술 이전된 C형 원전으로서 1000메가와트로 각 경수로형입니다. 경수로 냉각을 하는 거고 영광에 설치되어 있고 설계 수명은 40년입니다. 상업운전은 1995년, 96년 3호기, 4호기 각각 상업운전을 들어갔고, 현재는 뭐 2018년부터 이렇게 이제 계획예방정비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빛 4호기 문제를 두고 얘기를 할 때 지역에 3, 4호기 같이 2발전소로 운영이 되면서 3호기에 증기 발생의 누설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2014년 10월에 이 증기 발생기한 누설이 일어났는데요. 이 증기 발생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원자로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냉각제가 증기 발생기에서 스팀을 생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증기 발생기입니다. 그래서 스팀이 터빈을 돌리고 다시 물이 돼가지고 들어오고 다시 스팀이 돼가지고 터빈을 돌리고 다시 물이 돼서 들어오고, 원자로는 계속 여기에 열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해결료에서 열이 나오니까요. 근데 이 증기 발생기가 보시다시피 이런 형태의 유튜브관으로 되어 있는데 세관이 외경이 약 10cm, 그 다음에 두께가 약 1m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관인데 이게 8,000기가 넘게 있어요. 1000메가와트짜리가 8,200개, 8,400개 막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근데 이 세관이 누설될 수가 있는데, 누설되는 경우 여기서 팀이 2차 측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1차 측이고 여기는 2차 측으로 서로 격리돼 있죠, 세관으로. 근데 세관이 누설되니까 2차 측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방사능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누설되면서 오염된 1차 냉각수가 2차로 스며들게 되니까 이쪽으로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현상인데, 여기서 대기로 누설이 된 게 이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 증기 발생기가 누설이 일어나면 바로 감지할 수 있는 계측 제어기가 3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당. 그러면 증기 발생기 2개가 6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 6개 중에 5개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가지고 증기 발생기가 2개니까 A, B
즉 A가 새냐 B가 새냐 그걸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10시간을 더 방사능을 배출하게 된 거죠. 이게 한번 누설이 되니까 어느 증기발생기가 누설되느냐 보고 바로 차단을 해줘야 되는데 이 방사능 감지에서 감지가 안 되다 보니까 A냐 B냐 이걸 헷갈려가지고 하다가 10시간을 더 방사능을 배출하게 된 겁니다. 이 당시에 약 한 계산적으로는 18기가 베크렐 정도의 방사능이 바깥으로 나갔다 이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누가 죽었냐, 사망사고가 있냐, 누가 피해를 받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대부분 농사를 짓고 계신 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광주교육청에 학부모들이 가가지고 영광 그 원전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집어넣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필을 하니까 지역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인식을 하게 되고 거의 생활이 좀 걸린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 아주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원전이 있으면 언제든지 누설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 이렇게 먼 지역에 있는 또는 전기를 먼 지역에서 항상 쉽게 싼 가격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소비자들은 이런 고충들을 잘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감사하게 사실 생각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안전에 대한 또 환경에 대한 최종 책임자가 이걸 관리하는 분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책임이 없어요. 결국은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이거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건이고 이런 것들은 원전이 있으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역 주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는데 이 한빛 4호기 증기발생기에서는 망치가 나왔어요. 망치가 이물질이. 그래가지고 이쪽 지역에서 발생됐는데 확인이 됐는데 이것도 사실 제거를 하지 않고 20년 가까이 그냥 가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것이 떨어져 나와서 2차 측에서 엄청난 유동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게 녹이슬어 가지고 딱 붙어 있기에 당정이지 이것이 떨어져 나왔으면 부다닥 치고 세관 튜브를 엄청나게 손상을 시켰을 경우에는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망치를 20년 가까이 그냥 두고 아무 애들도 얘기 안 하고 운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밝혀졌냐? 소문으로 주민들 사이에 망치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가 소문이 돌면서 결국 발전소에서 흘러나왔겠죠. 그래서 이것이 JTBC의 방송으로 보도되면서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빛 4호기 원자력 발전소가 지난주 JTBC가 단독 보도한 증기 발생기의 망치 형태 금속 이물질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손잡이가 빠진 망치 머리 형태로 이음새에 구멍이 뚫려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길이 11cm의 이 이물질은 20년 전 제작할 당시 증기 발생기에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증기 발생기 4호기는 폐쇄가 됐습니다. 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공급 문제입니다. 콘크리트 공급이 한빛 4호기가 5년 동안 어떻게 됐냐면 2017년 5월에 제6차 계개방 정비가 착수됐습니다. 이때 공급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한수원 당국자하고 이거에 대해서 소랑서를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거 전면 조사해야 된다. 한수원은 아니다. 해풍에 섞여 있는 소금 성분이 들어와서
그 부위 일부 그냥 부식이 일어난 거지 전체적인 문제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주민들 요구에 결국은 전수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때 결국은 140개의 이제 공국들이 차례차례로 발견되면서 보수를 중단하고 구조건전성 평가 들어갔고 3자 독립 들어갔는데 이 결과 안전성에 문제 있다 하지만 한빛 원전 현안대책협의회가 결국 상부돔도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수원이 상부돔도 검사 가능하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부돔 지금 현재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때 공국이 발견되자마자 지역 주민들은 이거를 전면 조사를 해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은 시공 당시인 1990년대에 노무자로 이렇게 보조 인력들로 지역 주민들이 들어가서 건설 현장에서 한빛 3, 4호기 건설 당시에 들어가서 참여를 하면서 부실 시공을 확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 시공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게 됐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전면 조사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한수원은 이거를 들어주지 않았죠. 왜냐하면 전두환 정권 시절인데 언제 공사를 완료하고 가동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일정을 딱 잡아놓으면 그때까지 무조건 가야 되는 권위주의적 군부 독재 시절이기 때문에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됐던 건데 그 와중에서 주민들은 시위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구속까지 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발견되면서 문제가 되니까 이거 전면 조사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점점 확인이 됐고 이분들은 그 당시에 업무 방해가 됐든 뭐가 됐든 구속돼 가지고 며칠 동안 들어가 있었던 분들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겠습니까? 지금 와서 명예 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경남연기 벽 두께가 120cm 정도 되는데 처음에 확인된 게 약 18cm 깊이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게 스테인리스 스틸에 붙어 있는 강판인데 그 밑에 이렇게 공간에 이 다짐이 잘 안 돼서 여기에 공국이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부식이 되면서 이쪽 지역이 부식이 되면서 이것이 안쪽하고 교류가 되고 이 공기에 의해 가지고 부식이 돼서 바깥으로 부식이 튀어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계속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18cm가 아니라 38cm 정도 되는 빈 공간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소금이 묻어가서 일부 이제 그런 지역이 있을 것이다 하고 조사를 했는데 18cm 공급이 나오니까 주민들은 야 이거 전면 확대를 해서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게 또 38cm가 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역 주민들은 야 이거 이제 전체 다 조사를 해야 된다. 이거 전면적으로 계속 조사를 해야 된다. 했더니 결국은 가장 두꺼운 부위인데 증기발생기 주증기 배관이 나가는 이 가장 두꺼운 부위가 167cm 두께입니다. 그 중에 157cm 깊이까지 거대한 공국이 발견이 됐던 거예요. 이렇게 거대한 공국이. 그래서 157cm 깊이까지 공국이 발견된 거고 결국 10cm밖에 여유가 없는 그런 상태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 지역 주민들은 이제 상부돔까지도 조사를 해야 되겠다. 네? 상부돔이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상부돔. 여기도 조사를 해야 되겠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두고 보면 아주 그림이 딱 나옵니다. 지역 주민들은 문제 제기를 하고 계속 하고 있고 한수원은 문제가 없다라고 방어하다가 열어보니까 문제가 나오고 또 요거 다다 이렇게 했더니 또 조사를 해달라 그러니까 또 조사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나오고 이런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한빛 5호기가 가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년째 가동을 못하고 있는 건데, 이런 언론, 특히 이제 조선일보 이런 데서는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왜 안전하다는데 가동을 안 하느냐. 안전은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뢰를 백업하는 그 기능이 기술이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 사이에 이거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신뢰가 쌓여야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원자력계에서 얘기하는 그런 안전은 단순 기술만 얘기하지 신뢰를 지금 잊어버리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는 이런 사항들은 진짜 원자력계가 잘 알아듣고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조선일보나 일부 문화일보에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진짜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이것들이 사고가 나가지고 피해를 보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시민사회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환경,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 ESG 측면에서 본다라면 사회적 책임을 누가 감당하느냐. 결국은 시민사회가 주민들과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주도권을 가져야 되고 주권을 행사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사업자가 주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사회가 최후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주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 시민사회가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 감시자로서 나서야 되고, 항상 그 문제를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언젠가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것이 원전 산업이다. 그래서 원자력 마피아 얘기하지 않습니까? 폐쇄된 그들만의 이해 공간인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맡겨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감시하고 또 관심을 갖고 보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얘기를 하고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